그저께 눈이 왔는데 보셨나요? 봤어요. 어떠세요? 눈 보면은 눈이 오는구나. 눈이 오면은 가장 문제되는 게 또 하나 있죠. 정형외과의 골절. 골절. 예. 특히 이제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눈 오면 난리가 나죠, 응급실이. 실제로 그럼요. 정말 많이 와요, 골절 환자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눈에 넘어지면은 와서 뭐 병원까지가 굳이 뭐 이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나 피디가 몇 살이라고 그랬지? 저 28인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좀 몸이 유연하고 뼈도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뼈도 튼튼한 데다가 또 유연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부러지는데 나이가 좀 이제 들수록 뼈도 약하고 그 다음에 반사신경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큰 충격을 받는 거죠. 뼈가 부러질 정도로. 예전에 우리 저기 안니 마리코네 음악가. 그분 영상할 때 잠깐 다뤘었는데 어르신들이 털썩 주저앉으면서 고관절 주변 골절이 이런 눈 왔을 때 제일 많이 부러져요. 부러져서 오는 거죠. 그렇죠. 뭐 여러 군데 다 부러질 수 있죠. 정말 다 부러질 수 있는데 제일 많이 부러진 데가 손목 여기. 왜냐하면 넘어지면서 탁 짚으니까. 그래서 탁 부러지고 여기하고 그다음에 고관절. 척추보다도 고관절 골절이 더 피해야 되는. 척추골절도 뭐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척추골절에 그런 통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에는 보통 70대 이상, 80대, 90대 때 이제 골절이 많이 생기는 연령대니까 아무래도 이 사망률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연세에 있으신 분들이 고관절 골절이 있을 때는 사망률이 올라가요. 골절 치료를 잘 받았다 하더라도 1년 내에 돌아가실 확률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예전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왜 이게 죽음까지 이어지는 건가요? 대부분은 그 사망하시는 원인은 골절 때문에 사망하는 게 아니고 골절이 생겨서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합병증이 많이 생기는 거죠. 가지고 계시던 지병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폐렴이 생겨가지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우리 모든 수술의 가장 큰 그 위험 요소, 리스크 팩터라고 그러죠. 1등이 뭔지 알아요? 정신력? 고령, 나이. 예전에 강남 세븐에 있을 때 기억나는 분은 100세 분이 왔어요. 딱 저기 환자 등록에 여자 100세. 근데 고관절 골절 오신 거죠. 차트상에서 100세면 실제로 우리나라로 오면 102살이시거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위험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100세니까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게 고민이 되는 거죠. 수술을 하다가 돌아가실 수가 있죠. 그 또 수술을 안 하고 있으면 100세신데 못 움직이고 누워 계시면 폐렴 생기고 하면서 돌아가실 거거든.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되게 사실 곤혹스러운 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의사 입장에서 돌아가시는 한이 있더라도 활동을 하고 제대로 생활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냐라는 게 이제 이런 골절하시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내 생각이에요. 수술하면서 돌아가실 확률이 물론 있지만 그런 어떤 리스크를 걸고라도 수술을 안 하고 누워만 계시다가 돌아가시게 놔두는 것보다는 그 리스크를 걸고 수술하는 게 맞다고 이제 보는 건데, 단 하나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수술하시기 전에 그 할머니의 활동도를 알아야죠. 액티비티 레벨. 이 수술하고 나서의 가장 큰 어떤 활동도 회복의 목표는 수술 전 상태로 되돌리는 게 목표거든요. 수술하시기 전에 할머니가 거동 못 하시고 집에만 거의 누워 계시는 분이었다. 이 수술한다고 수술 전보다 더 좋아지기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연세가 100세시더라도 수술하시기 전에 정정하시고 막 돌아다니시면서 오만대 막 간섭하고 다니셨다. 그러면 수술하시는 게 맞죠. 그런 그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다치시기 전에 얼마나 활동을 잘 하시냐가 제일 중요한 어떤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어떻게 뼈가 다쳤는데 폐렴까지 온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네. 못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걷고 활동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1세대 교수님들이 양성을 잘 해서 지금 골절을 잘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웬만한 데 가도 이렇게 치료를 잘 받을 수가 있는데 하고 나서 빨리 회복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합병증, 이제 폐렴 같은 게 생기거나 또 사망률이 올라가는. 어쨌든 그런 골절은 척추도 마찬가지고 고관절도 마찬가지고 하고 나서 정상적인 활동, 보행이 한동안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한 달만 누워 있으면 엄청나게 그 체력이 많이 빠지잖아요. 근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더 하죠. 아픈데 이렇게 참지 말고 빨리 진단을 받아봐야 하는. 요즘 잘 안 참는데. 왜 잘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제가 근무했던 병원들이 골절이 되게 많은 병원들이었거든요. 대표적으로 강남 세브란스, 옛날에 영동 세브란스. 우리나라 골절의 최고 대가시죠. 1세대. 내가 늘 이야기하는 양경 교수님. 강남 세브란스가 워낙 골절로 이제 양 교수님이 유명했기 때문에 전국에 심한 골절 환자는 물론 다 오고, 그리고 그때 삼성의료원이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을 텐데 삼성의료원에는 골절 전문 그 교수님이 안 계셨어요. 골절 오고 막 이러면 얘들이 우리한테 막 날리는 거예요. 원래 병원에서 병원으로 보낼 때는 연락하고 보내도 되냐 하고 이렇게 하고 보내야 되는데 무조건 보내가지고 그 병원 의국에 전화해가지고 무턱대고 보내면 어떡하냐. 실제로 드라마에서 보던 어떤 그런 싸움?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뭐라고 하는 거지. 뭐 이렇게 강남 세브란스는 골절 환자 때문에 진짜 전공의들이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런 이제 눈 오고 이러면 정신없었고, 또 교수로 처음 근무했던 분당차병원 같은 경우에 엄청 커요. 그리고 수술수나 이런 것들이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골절도 무지하게 많아요. 이제 거기는 또 한수홍 교수님이라고 이 손하고 수부 쪽으로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쪽 분야의 대가시죠. 특히 이제 눈 오면 손목 골절이 하루에 막 10명 이상씩 오고 그럴 때도 있어요. 이런 겨울철 골절 환자에 대한 추억이 있으실까요? 워낙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면 넘어져서 오시잖아요. 손목 골절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똑같은 골절이라도 치료 방법의 패턴이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또 좀 달라요. 손목 이제 폴레 프랙처 해가지고 폴레스 골절 이래가지고 그게 제일 많은 골절인데, 손목에 얘가 이제 어쨌든 넘어지면서 이렇게 짚으면서 골절이 이렇게 밀린단 말이에요. 요즘의 트렌드는 뭐냐면 응급실에서 그냥 거의 크게 잘 안 만져요. 안 만지고 부목만 살짝 대고 환자를 병실로 올려보내고 다음날 수술 마취 건 다음에 골절 이제 맞추고 이렇게 하거든요. 환자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그런 개념이죠. 어차피 수술할 거 응급실에서 막 맞춘다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리하게. 근데 옛날에는 어떤 좀 컨셉이 있었냐면, 수술을 하더라도 이거를 어느 정도 딱 맞춰가지고 골절이 정복된 상태로 부목을 대고 이런 엑스레이를 걸었어야 됐어요. 이렇게 맞췄습니다 하고 1년 차 가지고 2년 차도 보여주면 한 번 더 해 이러면 좀 내려가서 잡아당기면 또 환자가 소리치는. 그게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골절이 돼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정복을 해줘야 아무래도 뭐 출혈도 좀 더 되고 주변 조직 손상도 좀 덜 되고 그리고 길이도 좀 유지가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는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 어차피 며칠 안으로 수술할 것 같으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거 없다. 최소한으로 해서 어느 정도만 해놓고 이제 수술할 때 하면 된다는 거죠. 이제 트렌드는 지금은 굉장히 그렇게 현실적으로 많이 바뀌었죠. 올해 눈이 많이 온다고 그랬나? 이제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5,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당부를 하고 싶은 말씀은 있으실까요?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안 다치려면 첫 번째는 기본적인 정말 생존을 위한 근육 운동을 해야 되고, 몸을 스트레칭을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이런 눈 오거나 빙판길이 있을 때는 뛰면 안 돼요. 뛰면 안 되고, 그리고 신발 구두 이런 거 신지 마시고, 바닥 미끄러운 신발, 완전 엄청 큰 차이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물결 무늬 고무 있고 이런 좀 그나마 덜 미끄러운 거 있죠. 그런 신발 신고 밖에 나가시기 전에 스트레칭, 혹시 넘어지더라도 부러질 확률을 줄일 수 있게. 근육이나 힘줄이 부드러워지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면은 더 좋나요? 아무래도 따뜻하게 하고 나가면 훨씬 낫죠. 그러면 차를 마셔도 부드러워지나요? 차를 마시는 것보다는 스트레칭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근데 이거는 지금 눈 온다고 당장 뼈를 튼튼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실은 이제 평소에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골다공증이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골다공증 자체가 골절의 제일 큰 위험 요소니까 골다공증 있는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시고. 저도 최근에 이제 뛰기 시작했거든요, 다시. 뛰신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운동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근육 운동. 저도 이제 몸을 쓰는 육체 노동자잖아요. 숨을 쉬어서 하루 종일 몸 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있어야 돼요. 이런 동작들, 막 이걸 잡아 당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누르기도 하고, 뭘 잡고 이렇게 돌리기도 하기 때문에 손아귀 힘도 있어야 되고. 내가 운동을 한동안 오랫동안 안 하면 수술 이렇게 할 때 여기가 아파. 그러면 내가 운동을 너무 안 했나 하는 생각. 그래서 몇 킬로 정도? 키로수를 말할 만큼 뛰다 걷다 이 수준이지.
앞으로 어디 가서 철인 3종 했다 이야기 절대 안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바닥이 이제 얼음하고 눈이 있으니까 위험.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뛰기 전에 그 손목을 엄청 많이 풀고 했어요. 혹시라도 이렇게 딱 짚을 때 손목이 뻣뻣하면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손목 많이 풀고 확실히 진짜 스트레칭이 중요하긴 하겠네요. 엄청 중요하죠. 눈 온 날에는 스트레칭부터. 이제 눈도 오고 얼음길도 생기는 겨울철이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밖에 나가실 때 특히 이제 추운 날 얼음이나 눈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두 가지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가시기 전에 손목 그리고 온몸 스트레칭, 특히 이제 손목 많이 스트레칭하고 몸을 좀 따뜻하게 해서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신발 밑이 미끄러운지 안 미끄러운지 한 번쯤 확인하시고 나가시면 겨울철 골절 예방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